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네, 여러분들 좀 힘차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쳤으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그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전 단계까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전 시간에 우리가 조선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태조 이성계부터 출발해 성종까지 어떤 그 토대가 그 기틀이 잡혀지는 모습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중앙과 지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고려시대는 중앙이 이성육부, 지방이 오도 양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입니다. 자, 중앙은요, 조선 중앙은요, 조선의 그 중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은요, 의정부 6조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의정부와 그 다음이 6조 체제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성육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는 의정부 6조 체제인데, 이 의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삼정승이 있어요. 의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삼정승. 자, 이 삼정승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잖아. 순서를 한번 잡아봐요. 누가 제일 높을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영의정이에요. 영의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좌의정, 우의정. 항상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좌상우하예요. 그러니까 좌가 항상 높은 거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오른쪽이에요. 항상 왼쪽이 높아요. 그래서 좌의정이 먼저입니다. 좌의정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서열이 우의정. 이렇게. 네. 지금으로 본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지금으로 본다면 뭐 거의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재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의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재상들이 논의를 하면 결정됐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로? 뽀로로로로로로로 6조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조는 뭐가 있냐면 이병, 호형, 예공. 여러분들 이거는요, 고려시대 때 배웠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호, 예, 병, 형, 공. 이호, 예병, 형공. 고려시대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고려시대는 병, 이병, 국방부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전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 재정, 경제를 더 중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재정경제부, 경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서거든요. 그만큼 조선시대가 조금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 사회구나 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는요, 이런 모습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앙 행정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었을까요? 지방.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도와 양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도는 행정적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곳이었고, 양계는 바로 북방 그리고 동쪽 그 북방 민족하고 이 왜구를 막는 양계, 국방의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조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은 지방을 8도 체제로 나눕니다. 8도 체제. 조선 주방을 8도 체제. 이 8도 밑에 뭐가 있냐면, 8도 밑에 바로 이제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경상도 밑에 뭐 그 밑에 무슨 뭐
무슨 도가 있겠죠. 경상도 밑에 무슨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이다 보니까 지방 좀 모르겠는데 서울 그 예를 들게요. 자, 서울시가 있어. 그럼 그 밑에 뭐 여기 뭐 은평구 그 구 밑에 역촌동 구 밑에 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팔도 밑에 부목, 군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구라든지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눈 것이죠. 그죠? 여기에 파견된 그 지방관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성종 때 최승로가 건의를 하잖아요.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똑같아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 팔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팔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관찰사라 그래요. 관찰사. 관찰사. 그다음에 부목 9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그래서 이 관찰사는 또 수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또예요. 예. 여기는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이제 파견되는 건 사또들의 이름인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다 사또들이에요. 사또들. 예. 이렇게 지방에는 팔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요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와 그 다음에 8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뭐 여기서 일하는 관리건 여기서 일하건 관리건 관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뽑았을까? 시험을 봐요. 자,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그 시험이 바로 과거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시험은 언제 만들어진 거지?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음서라는 제도.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음서 출신이 되어서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과거 시험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실력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됐다.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왜 그 신라시대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이제 경주 김씨가 아닌 이상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와서는 과거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으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신라시대보다 좀 더 발전된 사회죠. 근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도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서. 근데 조선시대는 더 실력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보다 또 좀 더 발전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이 조금 더 넓혀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더 넓혀졌다는 얘기예요. 신라보단 고려가 좀 더 넓고 고려보단 조선이 좀 더 넓고 그래서 역사는 조금씩 그 인간의 자유, 그 자유를 확장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갑니다.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자, 여기 이제 과거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들을 보내겠죠. 관리들을 이렇게 쭉 중앙과 지방으로 보내겠죠. 자, 과거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 시험. 근데 여러분들 이 과거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과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과거 시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는요. 문과가 있고요. 문과. 그다음에 무과. 그다음에 잡과. 요렇게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자, 요 시험들을 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문과는 이건 베스트예요. 네, 문과 시험을 봐야 정말 조선시대는 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문과를 봐야 돼요. 네,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대는 이제 워낙 전문직의 어떤 시대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하여튼 문과가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시험이었어요. 어떤 그 문신들, 네, 문신들을 배출하는 시험이었고, 문과는 여러분들 무신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을 뽑는 시험이에요. 이 문과와 무과 출신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합쳐가지고, 네,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들을 바로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양반이다. 양쪽에 있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쪽에 있는 반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사회에 왜 양반사회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문과와 무과 응시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반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잡과는 요건 이제 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직, 전문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직과 또는 서얼. 아니죠. 중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서얼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역관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통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의관. 이런 사람들 뭘까? 의사들.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냥 잡과 출신이에요. 양반이 될 수 없어요. 예, 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기술이든지 뭐 발명을 한다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들 대부분이 잡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시대랑 지금의 우리 시대랑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뭐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싶고 뭐 또는 뭐 과학자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조선시대는 잡과예요, 잡과.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과, 무과, 잡과로 이렇게 과거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잡과 출신들이 바로 중인이에요, 중인. 네. 조선시대 중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인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전문 기술직뿐만 아니라 또 뭐도 들어오냐면 바로 서얼도 들어갑니다. 플러스 서얼. 서얼은 누구냐면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왜 그 유명한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서얼. 첩의 자식도 이 중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신분을 한번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중인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상민. 상민이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백성. 뭐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일반 농민들이 바로 이 상민들. 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상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민들이 주로 뭐 세금이라든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세금층.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당시 세금엔 여러분들 뭐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생산량의 일부를 내기도 하고 그 마을에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물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노동력 제공해서 이제 뭐 성 쌓기라든지 뭐 길 닦기 여기 동원되기도 하고 또는 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민이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천민이 있어요. 천민. 천민 중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마늘 다자, 이 다자예요. 는 노비.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도 백정, 백정도 들어가죠. 여러분 백정은 고려시대 백정과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조선의 백정은 이렇게 소잡고 돼지잡고 천민. 네, 지금 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과거 시험이잖아요. 이 과거 시험 같은 경우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양반 그리고 중인들만 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상민들 있죠. 네, 일반 상민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민도 이렇게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상민들이 과거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좀 어렵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국에서 이게 매년 안 봐요. 이 과거 시험은 3년. 네. 3년이에요, 3년. 문과 같은 경우 3년 봐요, 3년. 3년에 한 번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뭐 시험 같은 경우,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매년 보잖아요. 3년에 한 번 봐요. 최종 합격자 몇 명인지 알아요? 그 3년에 보니까 전국에, 여기는 관직에 나가려면 문과는 문과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해. 그 많은 사람들이 3년을 기다려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뽑는 사람은 고작 문과 같은 경우에 33명밖에 안 뽑아요. 최종 합격 33명. 이야. 그 33명 중 1등이 뭐야? 그 1등이 바로 장원급제라는 겁니다. 장원급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1등도 대단하지만 저는 전국 33등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야, 이 시험이.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한 집안에 운명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 양반으로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유지가 되려면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 과거 시험이다.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겠어. 자, 그러면 이런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 교육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교육기관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육에는요, 먼저 교육기관입니다. 자, 교육기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들. 과거 시험을 봐야 돼. 자, 먼저 중앙입니다. 중앙. 자, 중앙에는요, 뭐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교육기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균관, 그렇죠? 과거 시험이 여러분들 두 차례가 있어요. 두 차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소과와 대과가 있어요. 소과는 뭐냐면 소과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대과를 봐요. 대과가 이제 문과가 되겠지. 예를 들면 대과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균이 지금 대학교라면 소과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수학 능력 시험이야. 대입 수능이야. 수능. 소과는 그래서 합격해. 그럼 진사나 생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생이야. 우린 지금의 왜 수능 봐서 왜 대학교들은 대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뭐라고 그러면 생원이나 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학생 이름을. 소과 합격하면 성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해. 그리고 대과를 봐. 그러니까 그 대과는 뭘까요? 지금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 공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과, 대과. 합격하면 드디어 이제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 성균관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요. 향교. 향교가 있어요. 향교. 그래서 이 향교가 있는 마을, 그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교동, 교리, 교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주에 교동이 있어요. 교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가서 뭘 설명할 때면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혹시 짬뽕? 짬뽕이 여기 있나요? 교동 짬뽕은 여러분들 그거는 저쪽 강릉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럼 여기 치킨? 교촌 치킨. 교촌 치킨은 저쪽 경북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동, 교촌, 교리 이런 동네 이름은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향교가 있는 곳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그 동네 이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짬뽕과 치킨을 자꾸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동만 보이면 무조건 짬뽕, 교촌만 보이면 무조건 치킨.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경주 교리에 가시면 교동, 교촌, 교리 같은 말이에요. 교리에 가시면 거기는 김밥이 유명하더군요. 네. 됐어요? 네. 자, 향교가 있고, 그러니까 향교 알죠? 여기 있는 동네 이름이 교동, 교촌, 교리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성균관하고 향교는 이거는 국가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국가. 이건 국가가 세운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세운 교육기관이고 지방에 보면 서원이라고 있어요. 서원 또는 서당이 있어요. 이런 서원하고 서당은 이거는 개인. 이건 어떻게 보면 사립이에요. 사립. 여기가 이제 국립이라면 이건 사립. 이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로 이런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조선시대는 공부야. 무조건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해야만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방법은 오로지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기관에 의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양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어떤 그 방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조금 더 다양화된 거잖아요.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또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화 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조선 전기 문화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시기 문화. 제가 이건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따로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기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대략 한 15세기 15세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세종시기 먼저 자주부터 한번 정말 자주적인 우리가 정말 주인이야. 우리가 정말 중심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뭐니 해도 여러분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우리의 글. 바로 한글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주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서예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칠정산이라고 있어요. 칠정산은 달력이에요. 이 당시 달력이야. 그런데 옛날까지만 해도 달력을 어떻게 해왔냐면 중국에서 받아왔어요. 우리가 달력을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야. 이게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이 칠정산은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만든 우리의 달력 칠정산이 이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집성방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바로 향촌. 향촌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집대성했던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처방전. 여러분 아프신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게 처방전 써주시잖아요. 이거예요, 처방전.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처방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든 거예요. 다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세종 때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세종 때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종은요, 사실 이제 유교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측면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본다면 뭐니 해도 삼강행실도, 아니요, 삼강행실도. 네. 이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하가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인가. 충.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와 같은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윤리, 남자와 여자, 또 뭐 부인은 뭐 남편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그린 것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만화로 보면 좀 더 쉽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만든 게 바로 이 삼강행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세종 때는 여러분들 과학이죠. 과학. 자, 이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과학하면, 세종의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네, 바로 장영실. 여러분 이 장영실은요, 신분이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앞쪽에 보시면 조선시대 때 신분 구조가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인데 천민 출신이에요. 예, 천민 출신인데 세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능력이 있으면 관리될 수 있지라고 해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정말 이 장영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대표적인 것들 한번 이 당시에 만들었던 이런 대표적인 그 발명품, 문화유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항상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혼천의 별자리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는 지금 얘기하면 각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일 때 각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시계. 네. 해시계를 뭐라고 했냐면 해시계를 앙부일구라고 했어요. 앙부일구. 앙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솥을 뒤집어 놓았다. 해시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마솥 그 뚜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다라고 해서 해시계. 그 다음에 이제 물시계도 있어요. 물시계는 뭐라고 하냐면 자격루라고 그래요. 자격루. 스스로 자자 격. 때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때리는 그런 시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왜 일종의 알람 시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로 움직이는 것이죠. 물시계.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 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치구기. 이거 치구기 너무 중요하죠. 세계 최초. 이거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강우량 측정기. 와우. 강우량 측정기가 바로 이 치구기다. 근데 사실 이 치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깡통 같아요. 네,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치구기도 중요하지만 치구기를 통해서 언제 비가 얼마 왔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 즉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년에는 이때 비가 얼마 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늘 기록했어요. 예, 늘 기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이때 이런 것들도 역시 기록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히 세종시기의 문화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라든지 문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큰별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의 확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라보다 고려, 과거 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았고, 고려보다 조선, 완전 과거에 너무너무 과거가 중요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낮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실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선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진 것이죠. 지금은 신문제도 없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역사가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발전의 한 부분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조선에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큰일 났어. 바로 외란과 호란입니다. 외란과 호란 이야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